1억 년 전 한반도를 누리던 육상의 지배자 공룡. 당시 한반도에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룡들의 무리가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룡 연구의 역사는 약 150여 년. 우리나라에서는 공룡을 연구한 지 40여 년이 됐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동안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고 하는데 엄청난 연구와 국제 논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새로운 그 행태 해석도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이나 우리 후학들이 굉장히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지식이 아주 남다르다. 최근에는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공룡의 신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3D 기술을 도입해 생생한 모습으로 복원되면서 더욱 친숙해지고 있는 공룡들. 이제 ICT를 활용해서 뭔가 CG로 복원을 하고 이미지를 창출하는 기술은 단연 세계에서 선진국에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악기 한반도 공룡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공룡의 세계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룡하면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아기 공룡 둘리나 영화 쥐라기 공원 속 공룡들을 떠올릴 겁니다. 공룡의 저항 티라노사우루스, 뿔이 3개 달린 얼굴 트리케라톱스, 목 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도 사실 알고 보면 백악기 시대 공룡들이 살던 놀이터였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도 있는데요. 1973년 경북 의성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 뼈 화석이 발견됐고, 1982년 경남 고성 상조감에선 공룡들이 걸어다닌 발자국 고행렬 화석도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발굴된 화석은 공룡 발자국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0개가 넘는 발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남해안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견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한반도에선 유독 발자국 화석이 많은 건지, 또 어떤 종류의 공룡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한 이래 끊임없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덩어리였던 초대륙은 쪼개지고 흩어지길 반복했고, 생명의 탄생과 멸종의 역사도 되풀이됐죠. 2억 5천만 년 전 육상의 지배자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도 공룡이 살았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발굴된 화석은 대부분 백악기 시대의 것으로 당시 한반도는 동식물이 살기 적당한 기후 환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기후와는 많이 달랐던 백악기인데요. 그 백악기 때는 악어가 살았습니다. 악어가 살았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고온다습하고 온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 다양한 파충류와 도마뱀들이 서식하는 굉장히 다양성이 높았던 고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고환경 속에서는 공룡들 역시 굉장히 살기도 좋고 번식하기도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룡뿐 아니라 백악기 생태계를 압축해 놓은 듯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던 1억 년 전 백악기 한반도. 백악기 지형의 특색을 고스란히 간직한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가. 상조감입니다. 해식 동굴이 형성된 모습이 마치 상다리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지층의 퇴적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장관을 이루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켜켜이 쌓인 지층에서 오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는데요.
이곳은 고성군 덕명리의 이제 해안가에 있는 상조감이라는 곳인데요. 이 상조감에 오시면은 이렇게 해안절벽 단면에 지층의 단면을 엄청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가로지르는 줄무늬 같은 모양들이 보이는데 이걸 우리는 층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층리는 서로 다른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곳은 과거 9천만 년 전에 아주 넓은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는 상류에서 다양한 물질을 가진 뭐 진흙이라든지 모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호수 바닥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퇴적물들이 쌓여져서 나중에 암석이 된 겁니다. 이런 걸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이 퇴적암에 나타나는 층리라는 줄무늬가 이 해안가 화석산지에서는 아주 잘 보입니다. 네. 바닷물에 깎여 생긴 해식 동굴 안에도 점토질인 흑색의 셰일층과 밝은색의 사암층이 교대로 반복되면서 형성된 층리가 눈에 띕니다. 백악기 지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룡의 발자국 보행열이 발견됐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지금도 누구나 쉽게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1982년 양승현 교수님 연구팀에 의해서 처음 이 덕명리 해안가에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처음 발견된 이후로 우리나라에도 공룡이 존재했고 또 경상남도 지역의 많은 곳에서 공룡 발자국들이 발견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공룡 발자국을 찾아볼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지금 현재 뭐 진주, 함안, 하동, 뭐 사천, 그리고 해남 이런 지역에서 다양한 공룡 발자국들과 뭐 익룡 발자국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 곳이 이 덕명리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입니다. 1억 년 전 새겨진 공룡 발자국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후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도 공룡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고 공룡의 자취를 연구하는 붐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상조감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는 우리나라 공룡 연구의 시발점이 되어준 의미 깊은 곳입니다. 발자국 화석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공룡의 종류, 뭉툭하고 둥근 건 용각류, 새처럼 작은 건 조각류, 그리고 뾰족한 발자국은 수각류로 구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룡 연구는 발굴보다는 건물이나 도로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진주를 대표하는 화석산지인 이곳도 1997년 경남과학교육원을 짓기 위해 터를 파다가 우연히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진주시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화석산지를 복원하여 많은 이들에게 백악기 한반도의 생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선 공룡뿐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발자국의 보존 상태도 좋습니다. 이 장소는 이제 경상남도 이제 진주시 가진리 화석산지라고 하는데요. 이 화석산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새발자국 화석이 당시에 발견이 됐었고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저새의 그 사냥 흔적이 물고기를 잡는 사냥 흔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육식공룡, 초식공룡, 그다음에 거북이, 익룡 등 총 8종 이상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자국의 형태로 공룡의 종류를 구분해 볼까요? 둥글고 뭉툭한 발자국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류의 목 긴 초식공룡, 용각류의 발자국입니다. 큰 덩치에 맞게 발자국도 크죠.
발가락 3개가 선명하게 찍힌 작은 발자국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구아노돈류의 초식 공룡인 조각류 발자국입니다. 이 발자국은 좀 특이한데요. 물속에서 부리를 저어 사냥하는 저어새류의 물대새 발자국입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발자국이죠.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발자국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주변의 생태계가 다양하고 건강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이 물가에서 행동하면서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산지는 이제 과거에 호수 주변부, 그러니까 호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중생대 백악기 한반도에서 발생한 대대적인 지각 변동으로 크고 작은 분지형 저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반도 남부인 경상분지를 주변으로 거대한 호수와 늪이 형성됐고, 이 호숫가 주변은 공룡들과 다양한 생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수라는 것은 모든 동물이 생활하고 생존해 나가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물이 이제 충분히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생물들, 그걸 잡으러 이제 그걸 먹이로 삼아서 찾아오는 새들, 그리고 또 물을 마시러 오는 초식공룡, 또 초식공룡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쫓아오는 육식공룡, 이러한 그 생태계들이 이 환경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 진주 정촌면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백악기의 공룡과 익룡을 비롯해 8천여 개 이상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곳인데요. 단일 화석산지로는 발자국 화석이 최대로 밀집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공룡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발자국의 깊이와 보행 방향, 보폭에 따른 공룡의 습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디까지 드러낸 육식공룡의 발자국도 눈에 띄는데요. 이곳에서 발견된 3가지 이상의 수각류 발자국은 전문가들에겐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수각류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품게 합니다. 과거의 많은 자료들을 보면 육식동물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나 아니면 소규모의 무리를 지어서 이제 사냥을 하는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자국 화석산지를 보면 육식공룡의 무리들이 아주 대규모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냥을 위해서 이게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리 짓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오히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건 아닌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백악기 발자국 화석은 세계가 인정하는 뛰어난 자연유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단연 1등 아니면 1, 2, 3등 안에 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중생대 백악기에 살았던 척추동물의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발자국이 공룡에 국한되어서 많이 유명해져 있지만요. 우리나라는요, 공룡뿐만이 아니라 익룡, 도마뱀, 악어, 그리고 포유류까지를 포함해서 그 개수와 보존 상태와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따라서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공룡 발자국 화석 연구자들은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기본 코스가 되어 있고요. 많은 학자들의 논문에 의해서 새로운 신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룡 발자국 화석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단연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발자국 화석의 우수성을 알고
이를 널리 알리고 있는 발자국 화석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마틴 로클리 교수는 1987년부터 꾸준히 한국을 찾아 발자국 화석을 발견하고 연구 중입니다. Korea is number one in many areas. It's number one in track diversity, number one or very high in the number of tracks and track sites documented, number of scientific publications, management and protection is very high score with the natural monuments. So I think always it's scoring very, very high. I want to complete the study of the Jinju fossil footprints because they are so diverse and so interesting, and they can reconstruct the whole ecosystem. But also my long-term goal is to see a UNESCO proposal successful, especially the new sites.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발자국 화석들. 이렇게 많은 발자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발자국 화석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용각류 공룡의 발은 그냥 크고 둥그렇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깊게 찍힌 것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저희가 많은 학술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얕게 잘 찍혀 있는 것이 발자국의 형태, 또 발의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있는 발자국인데, 이거는 이제 용각류 발자국의 뒷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는 끝부분에 이렇게 깊이 찍혀 있는 자국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발톱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발가락,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네 번째 발가락이, 발톱이 없는 네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발자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뼈에서는 알 수 없는 공룡 발의 부드러운 부분에 대한 소프트한 살점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명하게 찍힌 용각류 발자국. 기존에 봐왔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를 토대로 용각류 발자국 화석을 실물에 가깝게 복원하니 코끼리 발자국 같죠? 공룡이 백악기 육상의 지배자였다면 백악기 하늘의 지배자는 익룡입니다. 특히 진주에서 익룡 발자국 화석이 대거 발견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아예 전시관을 따로 만들 정도로 그 수도 많았다고 합니다. 백악기 말, 공룡과 함께 멸종돼 지구상에서 사라진 익룡. 이곳의 익룡 발자국들은 크기도 다양하고 발톱 모양 같은 것들도 잘 발견되는 것들로 이곳이 익룡들의 서식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룡에 비해서 익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석 기록 자체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익룡 발자국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발견된 사례가 적은데, 그에 비해서 이곳에서는 2,500개 가량의 어떤 익룡 발자국들이 다량으로 발견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자연유산적인 가치가 뛰어남에 따라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이곳 수장고엔 엄청난 양의 화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익룡 발자국 화석들도 많습니다. (2,000개) 이상의 익룡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건 그만큼 발자국 화석과 그다음에 공룡 행동에 대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자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익룡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라고 하는 그 걷는 행동 패턴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뼈가 비어 있어 뼈 화석으로 발견되기 힘든 익룡. 발자국 화석을 통해 익룡의 습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행의 경우 우리나라 화석에선 4족 보행이 눈에 띄는데 최근엔 2족 보행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룡은 지난 2022년 10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내 최초 골격 화석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코레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입니다. 2008년 화성시 전곡항에서 발견되었고요. 2011년 코레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란 학명으로 인정받은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입니다. 생김새를 잠깐 살펴볼까요? 뾰족한 앵무부리,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조금 짧았고 꼬리는 몸통 절반에 해당될 만큼 기네요. 하지만 달리기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격학 조직 연구를 통해 이 코레아 케라톱스가 대략 8살에 죽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공룡은 뼛속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가는 성장성이 있어서 대략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발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코레아 케라톱스 말고도 새로운 종의 공룡들이 한반도에 살았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악기 시대 한반도엔 어떤 공룡이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백악기 한반도의 남부 지역은 강과 거대한 호수가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축축한 땅이 건기와 우기를 반복하면서 발자국 화석은 쉽게 만들어졌지만 뼈 화석은 좀처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룡이 살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8년 화성 전곡항에서 뼈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상반신이 뚝 잘려 나갔지만 하반신만은 온전하게 보존된 공룡 뼈 화석. 이 화석은 2년간의 복원 끝에 한반도 최초 뿔공룡 코리아 케라톱스라는 학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뼈 화석으로 이름을 알린 한반도의 공룡이 있습니다.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경고사우루스는 9점의 뼈 화석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리아 케라톱스 이전에 발견돼 국내 최초 뼈 화석으로 학명을 인정받은 코리아노사우루스도 있죠. 몽골이나 미국 등 공룡 뼈 화석이 발굴되는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뼈 화석이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 수가 많진 않지만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룡의 생활 방식을 뼈 조직을 통해 유추하는 연구도 늘고 있습니다. 뼈 화석의 미세한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공룡 뼈 조직학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계통의 공룡이다를 알 수 있고요. 그 개체 같은 경우에는 뼈는 이제 자라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뼈를 잘라봄으로써 우리는 이 공룡의 어릴 적 시절부터 사망 때까지 이제 성장 과정 볼 수 있습니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뭄일 때 뼈가 덜 자라가지고 좀 확실히 그 작년 비해서 좀 적게 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공룡이 어릴 때는 2족 보행하다가 성장해서 4족 보행했을 때는 그 역학 그 변화를 영향받기 때문에 뼈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뼈 조직 연구를 통해 우리는 공룡의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공룡마다 박편 조직이 달라 뼈를 잘라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응축돼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뼈 조직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1년마다 성장선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성장선의 개수로 공룡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공룡의 뼈를 절단 후 박편으로 가공한 뒤
전자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조직을 관찰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코리아 케라톱스의 나이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뼈 조직을 잘 살펴보면 짙은 색선이 8개로 보여 이를 토대로 사망 직전 최소한 8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리아 케라톱스는 사망 직후 박테리아로 인해 조직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로 복원이 잘 된 공룡 뼈 화석의 경우 살아있을 때와 차이 없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반도에는 공룡뼈 화석이 드물게 나타나는 걸까요? 백악기 지형적인 특색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호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호숫가에서 한 겹 한 겹 찰랑찰랑 이렇게 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대형 공룡의 뼈가 있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그 환경의 그 것이 또 반대 생각하면 발자국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뼈에 대한 것은 그런 태적 환경의 영향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자국 화석은 물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지만 뼈 화석은 바로 굳어져야 화석화가 되는데요. 그러기에 물가는 뼈 화석이 묻히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답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활발한 화산 활동을 들 수 있는데요. 용암이 발생하면서 지열도 높아져 뼈 화석이 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지각 변동이 반복된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연구진들이 현장에 가보면 많은 뼈들이 보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열변성에 의해서 그 퇴적된 이후에 뼈 화석이 보존되지 못하고 타거나 아니면 거의 사라진 상태로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발자국 화석이 더 잘 발견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겠고요. 우리처럼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 영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명문 옥스퍼드 대학교 내 자연사 박물관. 현재 보유 중인 동물 표본만 700만 점. 이 중 단연 인기를 모으는 건 공룡시대 화석들입니다. 영국 지형적인 특성상 공룡보다는 해양 고생물이 많다고 하는데요. During the Jurassic and Cretaceous periods, a large amount of Britain was actually underwater. So we have a large number of marine reptiles from the Mesozoic period, so ichthyosaurs and plesiosaurs, for example. 그만큼 쥐라기 시대의 해양 생물 화석들은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박물관 역시 단순한 전시뿐만이 아닌 고생물과 관련한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물관의 컬렉션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UK has a large number of museums, and they have a huge number of dinosaur specimens in those collections. The UK has about 3% of the world's known genera of dinosaurs. And so actually for an island this small, that's actually quite a lot. But the reason that we have ongoing research in the UK, even though we don't have, say, quite the biodiversity of dinosaurs of other places, is because we have this sort of historical legacy, I suppose, of these collections and the people that work at those museums and the institutions. So we have that science. That's not to say that other countries don't, of course. 우리의 경우 협력을 통해 보건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몽골 고생물학 연구소와 협력을 맺어 몽골의 공룡 화석의 보존과 복원에 힘쓰고 있는데요. 현재 복원 중인 타르보사우루스는 몸 길이는 10m,
몸무게는 약 4.5톤인 아시아 최강 육식 공룡입니다. 타르보사우루스 골반뼈 같은 경우에 현재 한 3, 4개월 정도 진행했는데요. 지금 50% 정도 진행했고요. 차후에 지금 반대편 석고 자켓을 재건한 후에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뼈가 복원되기까지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손상 없이 작업하는 게 관건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표적층 그대로 원 상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부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표면부터 제거해가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요. 내부 상태를 모르니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시로의 스크래치라든지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진행해야 된다는 게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뼈 화석은 드물게 나오지만 공룡알 화석은 발자국 화석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은 알 자체로 또는 알둥지를 이뤄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공룡알 화석은 백악기 시대의 것입니다. 발굴 지역을 살펴보면 1972년 경남 하동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남 쪽 해안에서 특히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을 통해서도 공룡의 생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알 화석을 슬라이드한 후 지질학 연구에서 쓰이는 라만 분광기로 분석하는 방식인데요. 다양한 가설이 오가면서 흥미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약간 이렇지 않을까라는 가설 단계가 서서히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특정 알 같은 경우가 이렇게 외부의 무게에 굉장히 잘 견디는 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다면은 그 지금 화석 중에 이제 부모가 어미 공룡이 이제 알을 이렇게 품었을 거라는 이런 관찰이 조금 되는 화석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보호만 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 공룡이 체온이 뜨거웠다고 전제를 했을 때 그 뜨거운 체온을 알에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품었을지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는 화석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알의 구조가 정말 단단한 게 맞다면은 어미가 이렇게 자기 몸무게를 눌렀을 때도 그거를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룡의 행동들이 화석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가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멸종됐지만 좀 더 친숙한 공룡이란 존재를 만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가 거듭되면서 공룡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룡알 나오는 종류라던가 아니면 뭐 특징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남중국에서 사실 엄청 공룡알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남중국 알이랑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이제 최소한 그쪽에 살았던 공룡군들이 한반도에 살던 거랑 하등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복원이야말로 멸종된 공룡의 생명을 불어넣는 경이로운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연구의 시점은 뒤처졌지만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공룡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미 있는 결실을 얻고 있죠. 발굴에서 끝나지 않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놀라운 복원 기술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공룡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룡 연구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고분해능 CT 장비를 갖춘 연구소인데요. 국내에서는 이곳을 포함해 총 3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날 CT 촬영에 들어갈 샘플은 1억 1,008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진 돼지코 거북 화석입니다. 이 실험은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 의뢰한 작업인데요. 화석을 촬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재 복원을 하면서 바깥에 있는 등껍질 정도까지만 분석이 가능했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침습적으로 안쪽에 있는 그 내부 구조에 대한
안에 있는 어떤 뼈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발견하지 못하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500나노메타급의 해상도를 지닌 마이크로CT 영상 처리 장치는 보통 2차 전지나 생물학, 고분자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현생 민물 자라의 사촌, 돼지코 거북 화석. 과연 내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1억 년이 지났지만 마이크로CT를 통해 뼈의 구조나 모양들이 점점 선명해지는데요. 팔다리를 구성하는 일부분의 뼈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뼈들은 대부분 단단한 암석과 함께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이것들 하나 꺼내가지고 그 암석 속에서 뼈를 하나하나 꺼내는 과정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는 그 시간의 노력을 엄청 좀 단축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이런 CT를 통해 가지고 바로 화면에서 이 뼈가 있고 이 뼈가 어떤 종류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논문을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 봐서도 또 정확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발굴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화석들. 첨단 과학의 발달로 지금은 내부까지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지만 2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참 보니까 22년 전이네요. 전남대학교 방사선과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이제 비어있는 공룡화를 그때 환자 등록해서 CT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니까 2001년이라 되어 있는 게 지금부터 22년 전에 공룡 환자가 돼서 찍어진 그런 사진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 비어있는 공룡알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그런다고 해서 자를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병원에 있는 CT를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 접촉한 거죠. 추억이 되어버린 20여 년 전의 기록. 그동안 과학기술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고 공룡 연구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화 중입니다. 사실 사람이 수작을 하다 보면은 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미싱 포인트를 그냥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오차를 완전히 줄 수도 있고 다 기계에서 정확하게 커버하기 때문에 어쩜 보면은 이제 완전히 정확한 그 뼈라든가 정확한 발자국이라든가 그런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주 대혁신을 할 수 있죠. 화석을 쪼개거나 자르지 않고 원형 상태를 보존하면서 최대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식. 이처럼 첨단 기술을 통해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내부를 볼 수 있게 된 만큼 우리나라 공룡 연구도 새롭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공룡 연구의 시작은 발굴입니다. 최근엔 발굴한 화석을 복원하는 과정에 첨단 과학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지질박물관에는 우리 연구진들이 해외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거둔 놀라운 결과물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타조 공룡의 일종인 데이노케이루스의 모형인데요. 국내 공룡 박사 1호로 알려진 이육남 교수가 2009년 국제 공룡 탐험대를 이끌고 몽골 고비 사막에 갔을 당시 앞발만 밝혀졌던 데이노케이루스의 새로운 뼈 화석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공룡학계가 들썩이는 사건이었죠. 과거 데이노케이루스에 알려져 있던 그 특징들을 그 현장에서 발견한 어깨뼈와 팔뼈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룡의 나머지 뼈들도 전부 다 데이노케이루스 거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전체를 다 발굴을 하고 수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곳이 도굴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유하고 있던 분을 끊임없이 제가 설득을 해서 몽골 정부로 그 화석을 온전하게 반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룡을 저희가 알아낼 수 있었던 거죠. 워낙에 뼈들이 흩어져 있고 부서진 것들이 많아
온전하게 뼈대를 복원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온전하다 하더라도 완벽한 화석은 남지는 않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먼저 발견했었던 정체모를 하나의 작은 육식공룡 화석이 있었었는데 그 화석이 지금 2009년도에 발견했던 화석과 같은 종류의 공룡이라는 걸 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두 마리 공룡이 서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2019년 3D 기술을 통해 데이노케이루스의 전신을 3D 디지털 입체 모양으로 복원하면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3차원 모델의 장점은 실물 화석으로는 어려운 확대, 축소, 복제, 회전과 이동 등을 보다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어려웠던 두개골의 경우에 유사한 공룡의 두개골 구조를 참고해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까지 복원, 더욱 입체적인 형태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50여 년 만에 완벽하게 구현된 데이노케이루스. 우리나라 3D 기술력까지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노케이루스를 공룡 모양으로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작업 전 관련 공룡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이라고 강조하는 김진겸 대표. 우리나라 1세대 공룡 복원가입니다. 당연히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야 되고요. 제일 첫 번째는 레퍼런스는 뭐 사진 자료가 됐던 논문 자료가 됐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그거를 통합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뭐 뼈를 한 조각 한 조각씩 만들죠. 뭐 경추 10개 몸에 10개 만들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문가한테 이제 보내는 거죠. 자문을 받으려고. 그래서 여기 모양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걸 또 수정 이제 그걸 받으면은 다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핑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온라인으로만은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직접 이제 사무실로도 오시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지난한 과정.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공룡 모형이 완성됩니다. 공룡의 뼈대와 근육이 그려진 해부도, 화석을 바탕으로 그려낸 복원도 등 연구를 통해 밝혀낸 각종 자료를 모아 3D 그래픽으로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 근연종, 그러니까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을 이제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A하고 C 사이에 코리아 케라토스가 B에 위치한다 하면은 A 공룡과 C 공룡의 골격들을 가지고 여기서 공통적인 뭐 유사점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아 그럼 얘가 여기에서 A에서 C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동안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B는 대충 이 중간 지점에 어디에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만들게 됐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옥스퍼드대 자연사 박물관.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대형 공룡 모형들. 뼈대로 구성된 공룡 모형은 복제품이지만 복원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실감나는 공룡들로 재탄생했습니다. Like the articulated skeletons behind me, if they didn't have these elaborate armatures, they wouldn't be able to stand in those dynamic poses. So the way that you mount a specimen is really important, and it's quite a skill as well. We have a very skilled conservator here at Oxford University Museum of Natural History who has prepared a number of large skeletons. 박물관 내에 전문 인력이 있어 잘 관리된 공룡 모형들은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멸종됐지만 사라진 생명체 중에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공룡. 공룡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Dinosaurs are amazing, and so dinosaurs will always sell well. If you have an exhibition on dinosaurs, it will always be popular. As a museum, we are custodians of the material that we have in the collections. The public entrusts us with their safekeeping, and it's our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access to those collections. It can be done through exhibitions, so it's not just about facilitating researchers for research for external researchers. It's also about engaging and inspiring the public from all walks of life, all demographics, all ages, all backgrounds, and exhibitions are a fantastic way to be able to do that. 우리나라의 공룡박물관도 나날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룡박물관들마다 여러 방면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대형 공룡부터 움직이는 공룡 모형까지 등장해 흥미를 유발합니다. 최근엔 ICT 기술을 기반으로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온 공룡들이 생생하게 우리가 사는 공간 속을 누비는 장면들. 이처럼 공룡을 더 가깝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감 콘텐츠는 공룡의 새로운 복원 방식입니다. 화석 연구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현장을 발굴할 수 있는 발굴 인력들과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험실로 연구실로 옮겨와서 이제 보존 복원 작업을 하는 2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여러 가지 ICT를 활용해서 3D 스캐닝이나 아니면 복원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CG 처리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3단계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ICT를 활용해서 뭔가 CG로 복원을 하고 이미지를 창출하는 기술은 단연 세계에서 선진국에 대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공룡을 소재로 한 영화는 시리즈로 제작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화제가 됐습니다. 문화 콘텐츠로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공룡. 분명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연과학 분야로서의 공룡 연구는 많은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등에 업고 공룡 연구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품었던 공룡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씩 밝혀지면서 공룡은 점점 더 친숙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룡은 고생물학의 한 분야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 콘텐츠이기도 하죠.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쥐라기 월드는 전 세계에서 총 2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선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이 1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세계 40여 개국으로 판매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멸종된 생물 중 가장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최근에도 가장 핫한 생명체, 공룡. 우리나라의 공룡 연구도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는 만큼 한반도의 공룡들이 더 많이 발굴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